너희 그저께 기억고 있는 영화 봤니? 오펜하이머라고. 영화는 자주 봐. 자주 안 봐. 테미는. 오펜하이머 봤니? 근데 이게 이틀 전에 개봉했는데 엄청 인기 많더라고요. 왜 생각이 안 봤거든. 그래가지고 좀 어떤가 싶어 안 물어보려고 했구나. 안 보게 된 얘기 좀 해줘. 맞지? 그 무슨 뭐 원자 폭탄 이런 얘기인데 옛날 그 실화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 아무튼 어제는 그저께는 잘 쉬었나요? 8월 15일 맞죠? 오늘은 이제 진도를 나가자. 함수로 나갑시다. 전에 과제는 또 우리 뒷시간에 좀 이렇게 풀도록 하고 함수의 정의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응? 때문에? 좋아. 함수를 이제 시작할 건데 너희가 함수 처음부터 함수 아직 안 했지 않나? 함수 다 했구나. 합산도 했구나. 맞죠? 내가 헷갈려. 저는 함수 같이 풀다 이래서 오늘 합성함수 할 차례죠. 나갑시다 말이요. 오늘 합성함수인데 함수를 이제 배웠으니까 합성함수는 이런 거야. 함수가 한 개가 아니고 F 함수하고 G 함수하고 막 두 개가 섞이기도 하고 세 개가 섞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냥 써볼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따리에 원소가 이렇게 x가 있다고 소문자가. 그럼 여기는 y가 이렇게 있어. 됐지? 그러면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또 이번에 y에서 z로 가. 이 함수는 g라고 하고 y니까 똑같이 y고 얘는 소문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맞자. 일부러 원소 한 개만 넣었어요. 뭐 여기 쓸 수도 있는데. 그럼 이 두 함수를 연결해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연결해서. 그러면 중간에 보니까 어때? 여기에 y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y가 있으니까 얘를 거쳐서 갈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를 들면 조금만 더 숫자를 써볼게. 그냥 숫자를 여기다가 1, 2, 3 여기 A, B, C로 잡을게. 그냥 괜찮죠? 그럼 여기서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도 그러면 A, B, C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 뭐 4, 5, 6이라고 할까? 그러면 여기서 A가 막 4로 가고 B도 4로 가고 C가 5로 가고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딴 막 이렇게 가는 방향은 뭐 모르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두 개를 뭉쳐보자 이제. 뭉치면 어떻게 뭉쳐지는지 봐봐. 여기서 맨 처음에 1 있잖아. 그죠? 이거 뭉쳐볼까? 뭉쳐서 써볼게요. 1, 2, 3, A, B, C, 4, 5, 6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두 개를 뭉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이 A로 갔다가 맞죠? 갔다가 A가 4로 가니까 처음은 1, 끝은 4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2는 그럼 어디 가? 2는 여기 C로 갔다가 C가 5로 가니까 1에 가는 거니까 처음에 뭐야? 2를 넣었더니 5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은 또 C로 가니까 3도 5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B는 4로는 갔는데 앞에 연결된 게 없단 말이야. 없지?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1이 4로 가고 2가 5로 갔잖아 마지막에. 그러면 3도 어디로 갔어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은 5로 갔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처음에서부터 이 끝까지 가는 요 함수 말이야. 이거를 x, z라고 하면 맞지? 그럼 함수가 어떻게 된 거야? 1이 4로 간 거고 중간에 거 지우면 말이야. 2는 5로 간 거고 3은 5로 간 거니까 두 개가 뭉쳐진 함수잖아요.
이런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야. 함수 두 개가 섞인 거야. 이 함수의 이름은 뭘로 줘야 될 것 같아요? F와 G가 뭔가 들어가 있잖아. 맞나? 이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G 합성 F라고 씁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저 빨간 색깔이 이해되냐고요? G 합성 F. 근데 너희가 약간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F를 먼저 가고 G가 나중에 왔잖아요. 순서상으로 보면. 근데 쓸 때는 내가 G를 먼저 썼잖아.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 묻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외울까? 응? 약간 그런 의미는 가질 수 있잖아. 분명히 1로 가는 게 F고 1로 가는 게 G 함수니까 F7라고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쓴다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알았죠? 일단 궁금한 부분이 그거야, 선생님은요.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내가 G 동그라미 읽을 때는 합성이라고 읽으면 돼요. G 합성 F에다가 내가 누구를 넣으면 1을 넣으면 이걸 이렇게 씁니다. 묶어요. 묶으면 이게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누구를 넣으면 1을 넣으면 마지막에 4가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동그라미를 없애고 봐봐요. 얘를 가까운 쪽으로 먼저 넣는 거예요. 1을 말이야. 그러니까 1의 입장에서 x의 입장에서 가까운 쪽에 f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g 괄호 열고 f1을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됐나? 그러면 f1이 뭔데? a잖아, 맞죠? 그러면 g a가 되잖아요. 벌써 눈 감기고 있어. 선생님 목소리 암만 잠이 온다 해도 봐서가 안 돼. 알죠? 내 목소리에 뭔가 수면제가 있나? 좀 있는 거 같지? 당연히. 가끔 내가 그 얘기 한 적 있나? 내 친구들이 가끔 동갑내기 친구가 선생님 하원 강사인지 알잖아요. 잠이 안 올 때 내 영상을 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태희 너도 그런 거야? 그래서 약간 잠이 오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맞잖아. F1이 A니까요. 마치 1이 A로 갔으니까 GA. 그럼 GA가 뭔데? G한테도 A니까 A가 4로 가니까 이렇게 쓰면 이게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쓰는 이유가 뭐라고? 1의 입장에서 가까운 쪽에 먼저 넣어야 되니까 F가 뒤에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F를 먼저 했으니까 F를 더 가깝게 쓴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두 개짜리를 꼭 이렇게 하나로 묶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럼 또 질문을 해볼게. 그러면 GF의 치역은 뭐예요? 치역은 마지막에 온 게 누구냐고요? 4와 5밖에 없죠. 여기서 B가 가는 건 신경도 안 써도 되죠. 처음에 갖는 놈들이 B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B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전체 함수는 하여튼 이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돼요? 이게 합성함수라고. 되게 쉽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 자, 질문해볼게요. 조금 전에 내가 너희한테 지합성 F라고 썼잖아. 그럼 지합성 F가 정의되는 조건이 있어요. 지합성 F가 정의가 된단 말은 이런 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지 잘 볼래? F가 먼저니까 F의 치역이 여기서 뭐예요? F의 치역을 얘기해봐. F의 치역은 뭐예요?
AC죠. AC 맞아? 응? 그러면 얘가 지금 원래 요 뒤에 있는 함수가 원래 G니까 G의 정의역은 뭐야? ABC죠? ABC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이런 화살표가 막 가가지고 함수가 되려면 F의 치역인 AC가 여기에 다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있어야 돼. 얘가 여기에 없으면 다음 걸로 가는 게 없을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해볼래요? F의 치역이 잠깐 깰게요. F의 치역이 G의 정역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존재하는 거예요. 선생님 목소리 톤을 좀 높여볼까? 너무 저음이라서 애들이 잘 나와요. 높이면 잠이 깰 수 있죠. 정이 되는 조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좀 높아졌어? 제 말투가 좀 약간 좀 서울 말투가 약간 섞여가지고. 아무튼 이해되죠? 풀어볼까요? 밑에 거 162쪽이야. 보기 1번 풀어보세요. 162쪽에 보기 1번. 오른쪽 그림 보고요. 누가 어디로 가는지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가까운 쪽에 먼저 넣는다고 했죠? 가까운 쪽에 먼저 넣는 거야. 그 2의 입장에서 말이야. 2의 입장에서 F를 따라가봐. C로 가재. 그럼 C를 다시 G에 넣는 거야. 4로 가자. 4. 네. 당연히 되지. 컵 하나 줄까? 여기 컵 있는 거 알아요?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세수 좀 하고. 알죠? 잠을 깰게요. 잘 리대. 어렵지 않지. 화살만 잘 따라가면 돼요. 가까운 쪽에 있는 걸 먼저 넣습니다. 자, 다 확인해볼래? 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자. 보기 2번. 근데 보기 2번은 바로 하지 말고 아니다 하자. 어차피 뭐 식 있잖아. 맞죠? 아까는 보따리 따라가는 거고 이번엔 식 따라가는 거야. 식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동현이도 밑에 거 풀어보자.
태민이 답이 나와. 식에다가 따라서 F한테 여기 3번 문제 풀 때 3, 4번은 식으로 써야 되잖아, 맞지? 식으로 하는 것도 연습해볼까? 봐봐, 식 똑같이 하면 되거든, 맞지? 식 똑같이 하는데 자, 숫자가 아닐 때는 식으로 넣으면 돼요. 식으로 넣는 연습을 좀 해볼까, 그러면? 자, 태민아 같이 해볼래, 그러면? 3번 문제, 4번 문제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아까 내가 어떻게 하고 있죠? 동그라미 없애고 이 뒤에 둘 이렇게 묶어준다고 이렇게요. 됐죠? 그럼 fx가 뭔지 식을 찾아서 넣어야 되죠. 그러면 fx가 2x 더하기 3이니까 이 안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따라 쓰면 돼, 이렇게요. 그럼 다시 이번에는 이거 전체를 다시 x에 넣는 거야. 맞잖아. 아까 우리 그게 그런 원리였지 않나? 그 숫자 있을 때요. 그럼 얘를 다시 f에 또 넣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이 자리에 x 자리에다가 통째로 넣는다는 뜻이지,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x 자리에 이 괄호 전체가 들어가는 거야. 결과가요. 그럼 한 번 더 정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선생님 뭐 했지 이때까지요? 합성함수의 정의하고 정의가 되는 조건까지 했어요. 조건은 아까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였죠? 더 넘어가볼까? 뒤로 가봅시다. 조금 더 풀고 오자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마프리킴 첫 번째 문제 나와요. 이거 똑같은 문제죠? 맞니? 자, 그럼 해볼까? 자, 문제에서 1번에서 뭐라고 했냐? fx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요. 자, 1번 문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는 하고 a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따라 써볼게요, 쌤이. 책에 있는 대로요. 자, a, b, c, d, a, b, c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ff니까 똑같은 데 쓰는 거야, 맞지? 이렇게요. 두 번. 총 3개. 그러면 그를 따라가 보자고. A가 어디로 가? A가 B로 가고, 또 B는 C로 가고, C는 A로 가고, 아니다, D로 가고, 이래 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1로 가는 게 F니까 이쪽도 F는 똑같이 쓰면 똑같이 이번에요. 똑같이. 그럼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고, C가 D로 이렇게 따라 쓰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하고 문제를 따라가 볼까? 누구를 넣어야 A가 나오냐 묻는 거지. 맨 마지막에. 그럼 맨 마지막에가 얘잖아요. 그럼 누구를 따라가 얘가 나오죠?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거꾸로. 쭉 따라가니까 C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따라가니까 C였다. 이해돼? 정답은 C여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X는 C. 자, 밑에 가면 해볼까요? 한번 더 해보자고요. 두 번째 거야. 자, 너희 두 번째 걸 보면 이번엔 G 합성 F잖아요. 맞니? 그럼 G 합성 F면 누구부터 한다고 선생님 얘기했죠? G 합성 F는 F 먼저 갔다가 G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맞지? 그러면 F를 또 따라서 볼게 책에 있는 대로요. 자, 여기 1, 2, 3, 4 A, B, C, D A, B 1, 2, 3, 4 여기 A, B, C, D. 자, 그 다음 뒤에는 5, 6, 7, 8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그걸 따라가 볼게. 문제에서 치역이라고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오는 것만 구하면 되죠. 처음 있는 놈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자, 따라가 볼게 손으로요. 그냥 1을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요? 1이 B로 갔다가 어디로 가? 1이 B로 갔다가 8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에 가는 함수가 이 함수 위에 있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 그러면 1을 따라가니까 8이 나왔는데 이게 첫 번째 치역인 거야. 그렇죠? 두 번째 2를 따라가 볼게. 2를 따라가면 또 어떻게 가요? 2를 따라가도 마지막에 8로 가죠. 아직까지 치역은 8밖에 없다. C를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요? C가 아니지. 3을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요?
5로 가죠. 얘가 두 번째 취업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3을 따라가고 4를 따라가보가 4가 D로 갔다가 6으로 가자. 그럼 취업은 뭐야? 동그라미 친 것만 취업이다. 됐습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죠? 자, 그럼 너희도 한번 연습해볼까? 3, 3, 2 3, 3, 2 풀어보세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도면이 너무 빨리 푸는데 거꾸로 따라하는 게 나오잖아. 괜찮아? 잠깐만요. 그럼 잘 이해돼? 답이 나오나? 좋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시 쌤한테 우리 같이 돌아갑시다. 앞으로 개념은요. 자, 앞으로 가서 개념을 다시 볼 건데 아직 안 한 게 있죠. 성질을 안 했어. 성질만 하면 끝이에요. 합성하면 되게 쉽죠? 될 거 아니죠? 될 거 아니에요. 합성함수의 이번엔 성질인데요. 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겁니다. 이게 성질이에요. 이게 성질이에요. 자, 교환 법칙이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F하고 G를 이렇게 합성했어요. 그리고 거꾸로 G 합성 F를 했어. 이 둘이는 일반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같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라. 알겠죠? 그럼 우리가 항상 성립하지 않으면 법칙이 될 수 없어요. 오케이. 두 번째, 결합 법칙이 뭐냐? F랑 G랑 H가 있고 또 F랑 G랑 H가 똑같이 순서 안 바뀌었죠? 순서 안 바꿨고 괄호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두 개 결과가 같습니다. 이 결과가 같다고요. 얘는 무조건 같아요. 결합 법칙이라는 걸 다른 말로 우리는 괄호 법칙이라고 하거든. 앞에 걸 먼저 하고 뒤에 걸 하는 거하고 뒤에 걸 먼저 하고 앞에 거랑 합성하는 게 결과가 같다는 거야. 항상. 동현이가 갑자기 눈을 깜빡거렸는데? 왜? 잘 이해 안 돼? 증명해 줄까? 네, 증명이 필요하면 증명해 줄게요. 어때요? 넘어갈까? 아, 증명하면 애들도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럼 이해돼?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그럼 나 이런 거야. 문제 풀다가 이걸 물어봤는데 마지막 질문 얘를 물어봤어. 근데 조건 중에 이런 놈이 있으면 넌 이거 바꿔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결합 법칙이야.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세 번째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 이것만 잠깐 설명해 볼게요. 세 번째 거는 1번하고 좀 비교되는 거야. 1번하고 비교된다. 왜냐하면 교환은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너희를 보니까 선생님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계속 너희를 쳐다보고 있단다. 자녀하고 피곤해보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앞에 너희 학교에서 요즘 뭐야? 진도 뭐 나와? 아직 수학 상하고 있어요? 잠깐만. 원에 반에서 나왔다면 그게 중간고사에 들어간다는 거야? 원 들어갔었지 않아? 기말 때? 우와, 잠깐만. 내가 시험 대비를 지금 거의 다 만들었는데 원은 안 넣었거든요. 도형이동부터 넣었거든, 선생님이. 잠깐만, 그럼 너는 따로 내가 더 줘야 되겠다. 추가적으로. 왜냐면 딴 애들도 물어보고 선생님이 다 들어가면 넣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누가 이번 그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어요? 집합? 그리고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원의 방식 안 들어가죠. 근데 사실 도형이동이 들어간다 하면 원을 알아야 되거든. 직선도 당연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도형이동 자체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점과 좌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되거든. 맞잖아. 도형이동이 원래 점의 이동도 있고 말 그대로 도형이동하는 것도 있잖아. 선생님이
태민이는 학교별로 할 때 그때 좀 따로 좀 해야 되겠다. 알겠죠? 공통교재는 도형도 나가고 그러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 도형이동만 들어가는 원 들어가는 애들 따로 불러가지고 선생님 좀 같이 모아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애들은 굳이 안 하면 돼요. 맞지? 그럼 학교에서 그 원 나가면 다 까먹지 않았나? 기억나더나? 왜냐면 7월달에 시험 치고 한동안 안 봤을 거야. 좀 할만했어? 와. 기말고 칠때 국가를 강력하게 열심히 어. 5만 명씩 시험 보나. 그때부터는 그때 나 진로 나왔었는데 그렇구나. 그럼 세영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좀 학교 수업할 때 좀 어렵겠네. 그렇죠. 또 도면이 자지 말고, 너는 집합하니까 어땠어? 잘 이해돼? 좀 쉬웠죠? 너 오성고라고 안 그랬냐? 맞죠? 오성고등학교 학교 선생님 프린터 같은 거 안 줘? 계속 그걸로 하고 있어요? 부교재입이 뭐라 그랬지? 맞아. 시험 대입 때 너는 그거 갖고 와서 나하고 내가 스터디 공부를 하자. 그거 가지고 학교별로 할 때 하면 돼. 근데 수업 시간에 내가 다 풀어준 게 아니고 너가 풀어온 걸 모르는 것만 선생님이 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않나?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 뭐 좀 중요하다 했던 것들 중에 좀 골라서 푸는 방향으로. 사대국어는 프린터물밖에 없고 학교 프린터물. 근데 그거 본다고 붙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교과서 거의 그대로 아니야? 근데 교과서 100% 나오진 않잖아요. 선생님이 작년도 아니지 뭐 지난 학기 때도 오성고 사대부에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 오성고는 뭘 봐야 시험 잘 친다는 게 따로 없는 것 같더라. 그냥 기본적인 수학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애들 어려운 거 뒤에 다 피워놓잖아요. 찍고 마치 시험 시간 안에 다 못 푼단 말이야. 사대부고는 선생님 경험상 한 20개 중에 22개가 문제 좀 많죠. 문제 좀 많은 편인데 아무튼 뭐 한 4개 정도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4개 정도. 그 4문제가 이제 등급을 가리는 거죠. 그럼 그 4문제 맞추려면 뭘 해야 되느냐? 진짜 어려운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나는 선생님 4개는 틀려도 돼요 한다면 나머지 그거 안 하고 그것만 반복하는 거고 교과서하고 시중교재. 이때 시중교재는 책도 포함이겠죠. 그런 것만 계속 보면 그 4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 목표라는 점수 말이야. 그래서 시험 대비를 정말 이번에 잘 했으면 좋겠다고 같죠. 그때 너희 목표 점수 100점이었지. 너는 일단 70점 이상이었고 맞죠? 내가 너희 대학교를 꼭 보내고 싶어. 좋은 대학교, 너희 원하는 대학교. 선생님이 이번에도 고3을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너희 잠들 좀 깨라고 딴 얘기 하는 거야. 하나만 하면 끝나거든요 지금 이제. 성질 이거 하면 끝나. 다 했어요 지금. 증명 필요한 내가 해주는데 증명이 좀 아는 거야. 그래. 쌤이 수업하는 학생들 보면 보자. 아무튼 우리 다음 주 시험 치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시험 대비 날짜 얘기했죠? 8월 마지막 주부터 9월 첫째 주부터. 아니 용역반은 8월 마지막이다. 31일부터 시작해요. 그래, 선생님이 수업하는 고3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수능이 한 9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90일 남았어요. 이 친구들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야. 내신 성적을 미리 해놓을 걸. 이게 제일 큰 후회더라고요. 제일 재미 수업하는 애들 중에 제일 잘하는 애가 그래.
1점대 등급인 애가 있어요. 학교 내신이. 우리 친구는 근데 그 수학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능 최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대를 못 내는 상황이죠. 그냥 내신은 되는데 수능 최저가 약한 거죠. 고려대, 그래서 고려대, 서울대 이 두 군데를 내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 낼 수는 있는데 수능 아직 안 쳤으니까. 수능 쳐봐야 아는 거 아니야?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신이 좋으면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습니다. 다. 좋은 점이 뭐겠노? 수능을 네 과목을 다 반영하지 않거든요. 수능 최저는요. 수능 최저 중에 어떤 학교는 두 과목만 본 학교도 있어요. 세 개 본 학교가 제일 많고요. 세 개요. 아예 수능 아예 안 본 학교도 있어요. 수시에서요. 가까운 학교 중에서 계명대학교 수능 최저를 아예 안 봅니다. 여기 원하는 목표 대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서울이지 않겠나 싶은데 대부분 맞죠? 인서울 중에 어디야? 그러면 태민 인서울 중에 어디가 가고 싶어요? 아 마음 비웠어요? 그럼 어디로? 경대? 공대? 아 공대만 있는 학교? 아니. 그럼 꼭 인서울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좀 어렵죠. 좀 어렵죠. 근데 인서울도 상위권 대학교도 있고 상위권 아닌 학교도 있어요. 상위권 대학교 중에 애들이 너희 학교 대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겠어. 그래야지 뭔가 이게 동기부여 될 것 같은데요. 맞지 않니? 몇 등급 정도 돼야지 인서울 갈 수 있을까? 상위권 중에 제일 마지막 대학교가 어디냐면은 상위권 10위권 대학교 중에 사실 얘는 10위권 바깥쪽에 있습니다. 바깥쪽 10위권이 어디까지냐면은 중경 외시까지예요. 여기까지가 10등까지네. 상위 10개. 이 앞에 누가 있어? 서성한 서영구 이게 10개잖아요. 딱 10개야. 어디냐? 여기 있는 서에서 다르잖아요. 여기가 서울대. 서울대하고 삐까삐까한 학교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서울에 없죠.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잖아요. 대전. 카이스트하고 서울대는 등급이 같은 급에 속합니다. 같은 급. 근데 왜 여기 없냐면 서울에 없으니까. 그리고 얘들은 다 종합대학교예요. 모든 과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카이스트는 공대 계열밖에 없어요. 그럼 공대 가고 싶으면 카이스트 가도 되는 거야. 굳이 서울에 안 가도 됩니다. 맞죠? 그 다음이 연세대, 고려대. 그래서 사실 이 둘이는 좀 비슷합니다. 성적이요. 고려대가 높을 수도 있어요. 과마다 달라서. 그러면 저 앞에 있는 1등급 학교들을 가려면 꼭 1등급이 아니도 최고 레벨 가려면 몇 등급 정도 돼야 되겠냐 이거죠. 아까 했던 그 친구가 1점대 후반 등급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후반보다는 중후반. 아마 지금 여기 고대를 내려고 하도 있더라고요. 그럼 좀 약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건데, 근데 고려대를 가려면 세개 몇 등급이 나와야 되냐? 수능 최저가요. 몇 등급일 것 같아요? 수능 최저가. 또 과마다가 아니고 수시도 종류가 있잖아요. 교과, 종합이 있거든요. 종합이랑 또 교과가 달라요. 종합이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더 애들 많이 모으니까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세계 중에 7등급 대학이에요. 합이야. 합 7 등급이야. 7 이내. 그럼 네 과목 중에 잘하는 거 3개 골라서 내면 되는 거야. 그럼 7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평균적으로 2등급 2개, 3등급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수능 최저입니다. 고려대학교의 그 수시 전형 중에서 교과 전형이야. 아닌가? 내가 틀었나? 아, 내가 틀렸다. 3합이 아니고 4합이다. 고려대학교는 4개 다 보네요. 학교마다 좀 다르거든요. 4개 다 보는 학교도 있어요. 고려대학교. 아닌가? 3합인가? 3합이겠지? 4개에 7이면은 이 4개가 아니잖아요. 1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아무튼 3합이나 4합 중에서 7, 8 정도 돼요. 3합, 3합이다. 3합. 고려대학교. 3합. 아,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말 못하겠다. 아무튼 넘어갑시다. 일단 그 다음 할게요. 다음 학교.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일정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신에서. 그럼 여기서 학교를 뭐야? 서강대, 성균, 한양 이와야 돼. 이와야 돼 우리는 못 가지만. 아무튼 여기까지가 두 번째 레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레벨이요.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레벨이죠.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는 한국외대예요. 시는 서울시립대. 여기까지가 10등입니다. 그럼 너희가 인서울 간다 하면 보통 이 정도 가야지 잘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는요. 그 다음이죠. 동국, 건국, 홍익, 숙명여대. 여기까지가 좀 그다. 얘와는 좀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애들이 이성적으로 비슷하게 가거든요. 꽝 좀 달다고 하면. 그래서 멀리 보면 여기까지인 거야. 10개가. 멀리 보면요. 오케이? 그러니까 2개씩 같은 급에서 한다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얘하고 둘이 묶어주면 이렇게 만약에 같은 급으로 보면 10개 학교가 있는데 그럼 너희가 이 중에서 가장 이 중에서 좀 낮은 학교를 찾는다면 그나마 여기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거든요. 건국대. 건국대에 관련 몇 등 맞을 것 같아요? 가장 낮은 대학. 그러니까 이름 있는 대학교 중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름 없는 대학교 더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다고. 서울에. 너희가 말하면 알걸. 단국대, 세종대 들어봤죠? 그런 학교들 명지대 다 서울에 있어요. 뭐 삼육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름을 좀 약간 레벨 낮추면 서울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건국대학교와 비슷한 학교가 우리 대구에 어디가 있어요? 경북대학. 둘이 비슷한데 얘가 좀 높아. 알죠? 그러니까 경북대 갈 거면 여기 가라고 얘기 많이 하죠. 대부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경대 가려면 몇 등 정도 맞아야 될까? 근데 원하는 과마다 다르니까, 그죠? 정말 과 중에 가장 좀 인기 없는 과도 있어요. 문과에서 가장 인기 없는 과가 무슨 과일 것 같아요? 인기 없다는 기준, 지원을 많이 안 하고 취업률도 좀 낮고 이런 데겠죠? 어딘 것 같아요? 문과 중에서. 너희는 둘 다 이과한다 그랬지? 관계 없겠다. 그죠? 아무튼 문과는 철학과가 좀 인기가 없더라. 이과 중에는요. 너희 뭔가 이제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니까요. 효율적. 그러니까 중요한 과목, 내가 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중요한 과목 위주로 공부하지 않겠네? 그 과를 기준으로 뭐 너희가 동아리도 하고
또 선택 과목을 붙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택해야 돼. 또 학생부도 써야 되고 세특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몇 등급이야? 이름 있는 과를 가려면 선생님 봤을 때는 2등급 정도 되면 2점대가 되면 이 학교들을 수시에서 붙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과는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웬만한 과는 좀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과. 이 과는 좀 인기 없는 과가 아까 농대입니다. 농대요. 농경제학과라고 있거든요. 그 학과가 이과인데 농대 관련된 거. 좀 인기가 없죠. 왜 눈을 감고 있는 거? 그래도 잠이 와요? 잠 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2점대 되면 됩니다. 근데 낮게는 4점대 맞아도 할 수 있어요. 이 경대는요. 얘들도 되게 비슷하겠죠? 인기 없는 과, 아까 얘기한 과들 말이에요. 어떤 애들은 그래서 학교만 보고 4점대인데 경대 본 애들도 있어요. 그러고는 전과를 해야지 하고는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전과는 많이 없습니다. 실제 학교 가보면. 왜 없을 거 아니야? 다교 가면 놀 게 너무 많거든. 정신없어요, 논다고요. 그 딸이 다 노는데 혼자서 공부하고 있다 생각해봐. 아예 그럴 바에는 재수하겠죠. 오히려 재수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전과보다. 응? 전과는 고3 때 대학 참아 있다고. 2학년 동안 뭐 해놓고 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목표를 2점대를 맞추면 인수로 간다고 생각하면 좋겠어. 원하는 과를 골라서 갈 수 있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인기 있는 과들은 좀 애들이 많이 찾는 걸 얘기하는 거고, 특별한 과들은 예를 들면 아까 낮은 과들 빼고 또 아주 높은 과도 있잖아. 뭐 의대나 치대나 이런 학교들은, 이런 과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 정도 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좀 우리가 가까운 계명대가 있잖아요. 계명대 의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 의대는 서울대 애들 웬만한 애들보다 높아요. 웬만한 과 애들보다 높죠. 얘가 따로 봐요. 따로 알았죠? 아예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로 따지지 않고 의치,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는 그냥 학교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과로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죠? 그래서 의치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학교 내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인 과들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대구에도 경북대학교도 의대가 있잖아요. 영남대도 의대가 있고 계명대도 의대가 있고 또 어디냐 대가대도 의대가 있고 의대는 대부분 다 있지. 종합대학교들은 다 있어. 그래서 너희가 막 이렇게 나는 학교 이름 보고 가겠다 아니면 아까처럼 어떤 특별한 과를 가겠다 그런 마인드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종합전형에서 너희가 좀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학교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꼭 의대가 아니어도 의료 계열 쪽이 있잖아요. 뭐 간호학과도 있는 거고 또 뭐 아주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다고 제 생각은요. 그 과마다 약간 좀 특수성 있는 게 있다니까. 간호대학교도 간호학과도 있고 물리치료도 있고 맞잖아.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다양하다. 그러면 의료 계열 쪽으로 가려면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냐면 내신에서는 보통 문과 학생들이 확통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에 가고 싶은 애들이 있다면 이과 애들도 확통 듣는 게 유리합니다. 확률 통계는 뭔가 판단력을 요구하는 거다 보니까 의료 계열 쪽 사람들은 판단을 많이 하잖아. 그럼 연습들을 그냥 하는 거야. 이 과목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의대 가는 애들은 막 이과인데도 막 다 들어요. 확통도 듣고. 너희도 그런 게 잡혀 있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꼭 의대가 아니어도 예를 든 거니까요. 그럼 공대 계열이면 당연히 미적분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너는 어느 계열로 가고 싶어? 계열. 이과 중에서도 쌤이 얘기하는 계열이라는 이런 거야. 이과가 되게 많잖아요. 공대도 있죠. 또 뭐가 있냐? 자연대도 있죠. 자연대는 순수 과목을 얘기해요.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거. 공대는 약간 섞인 겁니다.
화공학과, 생명공학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과 응용된 거라고 생각하면 공대는 대부분 응용이 많습니다. 그냥 공대가 없잖아요. 기계과, 토목공학과. 공대 중에 제일 많이 가는 게 기계공학이죠. 인원이 많다는 거야. 많이 뽑는다는 거야. 어느 계열가 없죠. 자연계열도 있죠. 사범계열도 있죠. 사범계열. 선생님 되는 거. 의대, 그러니까 이과계열 쪽에 의대도 있죠. 또 아까 저 농대도 있죠. 그런 걸 단대라고 하면 단대? 학교 안에 대학교 안에 있는 단대인 거야. 어떤 게 있을까? 보통 이렇게 정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 문과 계열도 마찬가지지. 문과 계열도 막 정치나 행정이나 법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거는 보통 법대라고 합니다. 법대 안에 다 있어. 그리고 뭐 문과 중에 또 인기 있는 과들이 있잖아요. 뭐 사회대라고 해서 사회대 안에는 심리학과 또 막 문헌정보학과 막 그런 게 막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기 있는 또 뭐 있을까? 상경계열이라고 하죠. 상대라고 하는데 상대 안에서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뭐 무역학과, 회계학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내가 가고 싶은 과까지 몰라도 그런 계열 정도까지는 알아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하거든 그 과들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너희가 선택 과목 들을 때 말이야. 뭐 과학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회 과목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 선택할 때 사대부고는 이과생도 과학 2개 듣고 뭐 사회 과목 하나 듣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너가 선택 잘하면 된다는 거. 거기에 맞춰서 학생부도 세특도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무리 세특 잘 써도 성적입니다. 성적이 8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한테 다 잘 써준다는 겁니다. 교수님들이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출사라고 하는 것처럼 내신 잘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 동아리도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성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성적 잘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목표는 2점대를 만들자. 어때요? 가능합니까? 1학기밖에 안 지났잖아요. 이제부터 말이야. 상승 곡선 해가지고 2점대 만들어 놓으면 1점대까지 만들면 제일 좋죠. 가능하냐고요? 100점이 목표라고 했으니까 그거 아니야? 계속 100점 맞으면 계속 1 찍으면 당연히 되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때? 선생님이 왜 자꾸 목표를 얘기하냐면 목표만큼 공부할 것 같아서 하는 거야. 내가 목표가 이만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목표가 경대였거든. 선생님 목표는요. 그때는 좀 높았었어요. 경대가. 근데 목표가 경대라서 경대 성적 나오는 정도까지만 공부했어요. 더 안 했다니까. 너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가 딱 생기면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정말 열정이 생기면. 선생님은 열정이 약간 좀 부모님의 영향이 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바램이 높으셔가지고 높다기보다는 어머니의 바램을 내가 너무 이루어드리고 싶었거든요. 너무 중학교 때 선생님이 사고도 많이 쳐가지고 좀 집에서 정말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어머니의 소원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인문계에 간 거고 턱걸이 딴 애들 다 이제 공부가 있대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는 어디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경대 갔으면 좋겠다 하면 경대만 간 거예요. 모든 목적이 그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어머니가 더 큰 목표를 줬으면 더 있지 않을까. 너희도 그런 거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은 고민거리가 선생님은 나의 경험을 비춰보면 일단 있었던 진로 첫 번째 진로가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1학년 그냥 넘어가는 그 시기에 특히 이과가 거의 너희의 큰 어떤 걸 좌우하는 데거든요. 대학교도 좌우하지만 그게 취업과도 연관이 된다니까요. 그럼 취업과 연관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너희들의 평상시 이제 한 일도 직장도
달라질 수 있고 만나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 달라지면 또 결혼 상대자 배우자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막 그게 되게 많다니까요. 되게 선생님이 어릴 때 그게 막 아주 뭐 자세히 몰랐지만 진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이 왜 웃었지? 우포가 뭐야? 이 포인트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웃긴 얘기 안 했는데 진로가 중요한 고민이니까요. 선생님 그때 항상 옆에 짝꿍 친구가 그래서 남고였으니까 남자들끼리 진짜 야자하면서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해결처는 안 되지만 얘기하면서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좀 풀린다고 해야 되나요? 뭐 답답한 거. 동현아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난 거야? 지금 쌤이 딴 장면이 생각난 거야? 어떤 건지 좀 물어봐도 돼? 안 돼? 아무튼 진로 고민 많을 때요. 두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 선생님은 약간 이성층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고다 보니까 막 관심이 이성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고등학교 옆에 여고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경상고등학교 나도 했나요? 이게 아니나? 경상고라고 있어요. 저 북부 쪽에요. 그래서 옆에 여고가 있었어요. 여고. 성화 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은 아니지만 지나다 보면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막 동아리 활동도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동아리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막 다른 학교 애들하고 자주 만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관심사가 두 번째 이성 친구였습니다. 이성 친구 때문에 막 삼각관계도 막 생기기도 하고 막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너희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한테요. 나는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나이가 많지만 너희도 기억 안 되니까 나중에 되면 이 시절이 되게 뭐랄까 좀 그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때를 잘 살아야 돼요. 막 이렇게 힘들어도 뭐라 좀 행복한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공부하기 싫어도 이것도 하나의 고민인 거야. 생각했잖아. 진로 고민, 이성층 고민, 세 번째가 뭐겠어? 성적 고민이겠죠. 공부야. 공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제일 컸던 것 같고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좀 가족, 우리 집안에 고민거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그 네 가지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있잖아요. 선생님 공부를 딱 여기까지 딱 하고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시간에는 놀았습니다. 아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동아리 활동하고 여행도 가고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놀았습니다. 하루는 열심히 놀고 나머지 6일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건 선생님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대요. 보통 자기가 인정할 수 있으면 좀 제일 좀 신뢰가지 않을까 싶어서 하루는 완전 놀고 6일 열심히 공부. 열심히 공부하는 기준이 잠자는 시간이 고2 때부터는 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 하루 빼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4시간만 잤어요. 일부러. 다시 자면 대학 떨어질 줄 알고 4시간만 자고 그리고 아까 그 하루를 실컷 놀기 위해서 미리 해놨다는 거예요. 숙제도 해놓고 과제 다 해놓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놓고 놀기에는 좀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선생님은요. 그래서 하루를 진짜 매일 놀았다니까요. 한 주도 안 빼거든요. 신기하죠? 그 내신 대비 기간에도 꽤 놀았어요. 시험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예를 들면 내가 노는 날이 만약 일요일에 놀잖아? 그럼 하루 종일 논다니까요. 내일 시험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미리 해놓던가. 그게 나는 좋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까 만약에 그 하루를 공부를 했다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더 못됐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보면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냥 나머지 시간을 더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그 하루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막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나머지 6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그날은 잠도 푹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도 그런 날이 있니? 하루 만에 너만의 어떤 시간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 시간은 하루 종일 게임도 하고 막 이런 거 막. 세연이 그때 하루 놀 때 부모님 뭘 안 크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오늘 푹 쉬라고 용돈만 해주시면서요. 엄마 나 저기 친구랑 어디 여행 가고 했는데 갔다 와 오늘 푹 쉬라고. 그러니까 놀아도 마음 편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희도 뭐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재미도 있고요. 또 뭔가 좀 활력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공부되는 게 아니거든. 집중하는 게 중요하거든. 모든 고민거리를 그날 다 풀어버리고 건강 집중하는 거지. 나머지 일도. 그래, 공감이 안 가는 같은 녀석들. 고등학교 나는 그런 경험을 혹시 얘기하면 내가 조금은 그래도 건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 딴 얘기 너무 많이 했죠.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 겁니다, 너희한테요. 이 공부를 합성함수를 왜 해야 되느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아까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야. 자, 세 번째는요. 교환 법칙에 비교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될 때가 있어라는 거야. 그게 언제냐? F랑 합성 I. 너희 I가 뭔지 알아? 저번 시간에 배운 그 함수 4가지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이름을 I로 지은 것밖에 없어. 바로 항등함수입니다. 항등이 바로 뭐야? 자기 자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I가 영어 약자입니다. 아이덴티티가 뭐 약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등함수를 I라고 쓴 거예요. F는 일반적인 함수고요. 그럼 얘 둘이 합성해가지고 누구를 넣으면 X를 넣으면 X가 나옵니다. 아니지, Y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봐봐. 하기 나름이라고 했잖아요. I가 얘들아 뭐야? I가 뭐예요? 1 넣으면 1 나오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I라고 하겠다고 생각해서 I 먼저 한다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나중에 또 F로 가면 얘가 뭐 다른 것보다 A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쓰자. X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얘가 X 넣으면 누구 나온다고? Y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말 뜻이 뭘까? 이 말 뜻이 뭐야? F와 I를 합성하면 누가 나온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걸 지운 이유는 어느 정도 넣기 전 상태야. 얘가 결국 누구라는 거야? 는 F와 같다. 그렇잖아. X 넣어서 Y 나오니까 X 넣어서 Y 똑같잖아. 맞습니까? 그럼 거꾸로 써볼까? I랑 F랑 합성하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쌤이 거꾸로 쓰면 다르다고 했는데 얘는 거꾸로 써도 누가 나올 것 같아요? F가 나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과 아래는 같다고 보면 되니? 쌤이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쌤이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는 달라요. 아니 선생님 이것도 F고 이것도 F면 같은 F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응? 얘도 1번의 법칙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될 수도 있죠. 안 돼요. 근데 똑같은 게 나왔는데 얘는 다르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니? 선생님 해보고 직접. 얘는 누구부터 하는 거야? F부터 하는 거잖아. 맞죠? F부터 한다면 X에서 Y로 먼저 가는 걸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다시 Y가 되는 거야. 항등이니까. X 넣어서 Y 나오고 얘는 Y가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야한테서는 시작이 누구야? X로 시작해. 근데 얘한테서는 누구로 시작해? 얘한테도 X로 시작하죠. 똑같죠? 근데 마지막에 누가 나와? 얘는 Y 잘못했네. 이 Y 나오죠?
얘도 y 나오죠. 맞지? FF 그럼 결국은 뭐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똑같이 나오네. 선생님이 좀 이건 되는 예를 쓴 거야. 안 되는 예를 써볼게요, 그러면. 안 되는 예를 써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요. 안 되는 예를 한번 써보자. 이거 되는 예를 쓴 거야, 선생님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요. 마지막입니다. 내가 아까 너희한테 x, y 이렇게 써볼게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x, y, z 하나는 똑같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이렇게 하자면 선생님 이렇게 쓰자. 이렇게 써볼게요. 얘한테 다 쓰면 되지 아까처럼요. 아까 내가 뭘 했냐 x를 넣고 얘가 x잖아 맞죠? x를 동시에 넣었다고요? 그럼 얘는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잠깐만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쓰지 말고 하나만 쓰지 하나로. 예를 들지 말고 F 합성하고 I 하고요. I 합성 F는 결과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네요. 위에 있는 이 대전제가 안 통한다니까. 지금 해보니까 예를 들어보니까 없어. 그럼 얘는 무조건 같아. 누구로 같다고? F로 같아. 다른 얘가 없어. 없어. 같아. 그럼 결론을 내려보자. I는 누구랑 합성하든 뭐야? 있으나 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해봐 이렇게 해도 F, 이렇게 해도 F잖아. 그럼 이게 지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거잖아. 1 곱하기 2는 2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네, 이런 느낌. 이 1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항등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1번하고 비교하면 되지. 얘는 교환은 안 되지만 얘는 대전제하고 관계없이 하나의 예외사항이 되는 거죠. 얘만큼은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아까 해보니까 똑같이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에다가 그 줄 좀 쳐놓고 갈까요, 여러분? 163쪽에 있는 괄호 3번 있잖아요. 거기 3번에다가 얘는 예외라고 적어놓잖아요. 예외. 누구의 예외죠? 1번의 예외죠. 교환 법칙이 원래는 안 되는데 얘는 된다. 다 됐습니까? 자,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 3번으로 갑시다. 야, 근데 오늘 할 게 왜 이렇게 많냐? 선생님이 너무 딴일 너무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그쵸? 좋아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갑시다, 바로요. 165쪽입니다. 165쪽에 마프리킨 2번. 선생님이 설명을 거의 다 했는 것 같은데 문제 푸는 거는 하면서 해보자고요. 자, 계산하는 거 해볼게. 자, 잠도 좀 깼고 이제 좀 바짝 당겨 봅시다. 자, 맨 마지막에 질문을 써볼게. 뭐라고 되어 있냐 얘들아? FG1이라고 되어 있죠? 한 얘기해 볼래? 얘들아, G1이 뭐예요? G한 1로 오면 3 빼기 A 맞아? 자, 이렇게 썼어. 이걸 다시 F에 넣을 거야. 2 곱하기 X 자리에 넣는 거야, 얘를요. 그 다음 플러스 다 됐죠? 이것이 책에서 O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돼? 자, 그럼 정렬해 볼래? 6이고 얘가 7 되니까 7 마이너스 2A가 5니까 A는 1이다. 완전 쉽죠? 괜찮니? A는 1이죠. 두 번째는 똑같은 문제인데 한 번 더 해볼게. G 합성 F잖아, 그지?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 또 어떻게 했어? G 괄호 열고 FX 이렇게 똑같죠? 그럼 이제 FX 안에 책에 있는 거 넣어야 돼. 얘가 누구예요? 2X 더하기 1이다. 다시 얘를 G한테 넣는 거야. G한테 넣을 때는 마이너스 X니까 X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전개된 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놈이 A, 이놈이 B가 되니까 A와 B 더하면 따로 뭐라고 했나? 마이너스 2하고 1이죠. 넘어가 됩니까? 넘어갑시다. 너희한테 풀 시간 일단은 뛰어넘을게요. 자, 3번부터 보세요. 그럼 아프리킴 3번은 거기 뭐야? F 위에 N 붙어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추론이라고 해요. 추론. 얘들아, 너희 추론이 뭔지 대충 알겠니? 추론. 추론이 뭐야?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하고 마지막 또 더 이상 안 해봐도 뒤에 가면 계속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 찾는 겁니다. 규칙 찾기. 한번 볼까요? 3번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F 위에 N 돼 있는 거 보여요? 문제 위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줄게. N이 1이면 F1은 그냥 F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F 제곱은 F를 합성 2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2개짜리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F3은 뭐겠어? F 합성 3개짜리를 합성해라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그럼 해볼까? 첫 번째 문제요. 자, x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잖아요. fx가 x 더하기 2라고 되어 있고 질문이 뭐냐면 100번하고 5를 넣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아까 했던 대로 어떻게 하라고? n 자리에 1부터 넣는 거야. 100 넣지 말고 한 번 했는 거는 자기 계산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바로 5를 넣어보라고요. 자, 5 넣으면 7이죠. 자, 2번 하면 f 제곱 5가 되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 FF5를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5를 넣은 게 아까 7이었으니까 F7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해돼? 그럼 7을 또 넣으면 어떻게 돼? 9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거지. 한 번 하면 7 나오고 얘 2번 하면 9가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 게 5를 넣었더니 2씩 커지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럼 우리 답도 대충 예상할 수 있겠네? 100번 하면 5에다가 2를 몇 번 더해야 되겠냐고요? 2를 몇 번 더 할까요? 몇 번 더 할까요? 100번? 아니죠. 얘가 맞네. 한 번 했더니 아까 7이었으니까 맞네요. 이게 7이 5 더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맞네. 선생님 들어보죠? 이게 1이죠. 얘는 뭐야? 5 더하기 2 곱하기 2잖아. 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간다. 맞죠? 100번 맞는 거죠. 정답은 205가 되는. 귀찮은 할 수 있겠죠? 일일이 다 넣지 않고 이거겠지 하고 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거도 마찬가지죠. 얘는 뭐야? 10번 하라는 거죠. 여러분, 괜찮네? 다 할 수 있겠네? 태민은 어때요? 잘 따라갈 수 있어? 좋아요. 넘어갑시다. 네 번째입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계속 문제 풀고 있죠? 다 했던 거니까. 자, 마플 익힘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너희한테 아직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가 G 합성 F와 F 합성 G가 같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 아까 너희한테 뭐라 했냐면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 같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을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같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라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풀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양쪽에다가 x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x라는 임의의 숫자를 넣어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gfx가 되고 얘는 fgx가 되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 fx를 g에 넣는 거예요.
G함수 눈을 보면서요. G함수가 마이너스 x니까 x 자리에 비워놓고 여기다가 누구를 넣으라는 거야? fx를 넣으라는 거야. 2x 빼기 3 이렇게. 두 번째, 얘는 f 함수한테 x에 넣어야 되니까 2x 빼기 3인데 이 놈을 비워놨죠. g가 들어야 된다. g 함수 책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이 둘이 같아지게 하라는 거죠. 그나 같아지게 해볼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더하기 a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a 빼기 3이니까 같은 거 없애버리면 이 둘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a는 6이죠. 그러면 a가 6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요 놈을 g한테 넣으면 되니까 g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책에서요. 여기다가 책에서 3 넣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 되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자, 괄호 2번을 보면 1번은 지금 교환 법칙과 연관이 있었던 거고 괄호 2번은 이제 합성이랑 그 세 개의 합성, 그러니까 그 결합 법칙과 연관이 있다는 거지. 한번 볼까? 두 번째 문제. 자, 딴 거는 나중에 보고 조금만 보세요. H 합성 G가 6x 더하기 7이고 fx가 이렇게 나오죠. 자, 질문 써볼게요. 자, 질문이 지금 이렇게 세 개짜리로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면 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G, F 섞인 건 없잖아요. 또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걸로 바꾸라고 괄호를. 얘 둘이를 이 괄호된 거를 이렇게 막 마음대로 바꿔도 얘는 괜찮다고요. 결합 법칙이 되니까. 자, 그러면 H, G를 묶었으니까 얘가 똑같아졌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F가 얘한테 통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F가 요 X 자리에 있는 거니까 요 놈이 요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요 안에서 보면 자, 봐봐. F4를 넣는 거니까 H 합성 G에다가 F4잖아. 맞죠? F4가 얼마? 4를 넣어보세요. 4 넣으면 -3죠? -3 맞아? 이렇게 해서 넣으라고 그랬다. 그럼 -3를 여기 넣는 거죠. 됐습니까? -1 넣으면 답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조건에 맞춰서 괄호를 바꾼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페이지. 자, 마플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인데 합성함수 이 그래프는 선생님 오늘 숙제를 못 내겠네요. 설명 좀 해야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 문제는 다 개념 다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다 못 풀 것 같아요. 자, 마플 5번으로 갑시다. 너희 쌤이 이제 계속 풀고 있는데 너희가 한번 풀어볼래요? 위에 있는 5번이요? 맨 위에 거. 맨 위에 거만 해봐. 나머지는 선생님 모르는 거 풀어줄게요. 무슨 또 올게 얘들아. 아까 왜 웃었어? 딴 생각했는 거지? 재밌었다.
뭔데? 좀 하시죠. 안 돼. 하시면 안 되고. 5번 문제는 좀 다른 거 안 줬나? 네, 그랬을 때. GHX잖아요. 그럼 여기를 H로 바꾸면 되지. 마이너스 HX 는 오른쪽에 FX 이렇게 하고 HX 구하는 거 아니야? 모르면 모르는 넣으면 돼.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하자. 알겠죠? 문제 푸는 거 좀 이따 더 하고 1번 너희 둘 다 풀었죠?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우리 다 배운 거야 지금. 배운 거 문제만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내용인데 약간 유형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H 괄호 열고 그대로 따라 쓰면 됩니다. 맞죠? 따라 쓰시고 F는 나와 있네요. 2x 빼기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gx가 여기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맞죠? 이거는 이거다. 여기까지 적어놓자고요. 여기서 질문은 뭐야? h, x를 묻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전체를 치환하면 됩니다. 치환. 뭐 대는 뭐 a라고 치환해 이렇게요. 맞죠? 그럼 치환하고 나서 다시 이 놈을 x로 정리해주면 돼요. x로 넘어오고 이 놈이 넘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맞습니까? 응? 왜? 이해나? 괜찮아? 안 괜찮아? 뭐가 안 괜찮아? 이거는 이거니까 x가 이거 넘어왔잖아요. 얘가 넘어. 그럼 맞아요? 이거 눈으로 생각하면 돼. 이해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식은 a로 바뀐다고요? 그럼 여기는 x가 얘로 바뀌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다시 정리해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되죠. 이게 ha인 거잖아. 그럼 마지막엔 문자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x래요. 마지막에 바꿔줄 때는 그냥 변수 x라고 생각하면 되고 위에 있는 x와 관계가 없어요. 문제에서는 hx로 쓰라고 했으면 쓴 거야. 맞지? 이해돼요? 또 왜 뭐가 또 잘 이해 안 돼요? 여기 x와 여기 x는 관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해됩니까? 태민이는 그 치환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 원래는 요 놈이 원래 답이었잖아요. 이때는 요 a는 우리가 어떤 걸 적어도 되잖아. p로 적어도 되고 c로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난 x로 적었다 이런 거야. 변수는 막 말 그대로 변수기 때문에 바꿔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답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요. 너 이거 애들 좀 어려워하니까 잘 연습해야 되고 치환하는 거. 세 번째 HGF야. 자, HGF가 뭐라고 했어요? GX와 같다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써놓고 HX 구하면 되겠죠. 너희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169초까지 하면 되겠다, 맞죠? 우리 1대1 대응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170초까지 하자. 170초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맨 마지막에 8번째 그래프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가 하면 좀 이게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요.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괜찮네. 세 번째. 이것만 하고 숙제는 여기 다음 페이지까지 한 이유가 여기까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HGF니까 여기 다 집어넣자고요. 안에다가요. 자, 다 집어넣을게. H랑 G는 냅두고 아까처럼 이렇게 둘이 묶어주겠다고 할게요. FX 이렇게. 자, 그러면 요 FX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이번에는 G한테 먼저 넣어야 되겠죠? 그럼 G 이렇게요. 괄호를 여러 번 하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G한테만 넣은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놈을 찾자는 거죠. 자, 그러면 GFX는 G한테 F를 넣는 거니까 G한테 F를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자리에 F가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럼 계속 정리 계속 해보면 H-2X 플러스 5가 되죠. 그럼 아까 여기서부터는 얘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맞잖아? 여기서부터는 GX가 다시 마이너스 X와 2니까 여기서부터 풀이는 얘와 여기서부터 똑같이 치환해서 가면 되는 거야. 치환해서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내려고.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왜 안 풀었냐면 시간 없는 것도 있지만 제목이 1대1 대응이잖아요. 우리 1대1 대응 배웠지 지난 시간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섞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은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T를 따라서 막 여러 번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는 것 뿐이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 너희한테 이렇게 합성함수 다 못 끝냈지만 다음 시간에 그래프 끝내고 역함수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잘 보내고요. 마칩시다. 나중에 꼭 얘기해줘. 질문 이야기. 응? 시험. 응. 시험 보기가. 아, 우리 시험 범위 명제까지 함수 전까지 시험을 칩니다.